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기관분들을 만나보거나 또는 지점에 계신 저희 동료분들이나 또 이제 친구들, 선후배들 얘기 들어볼 때 주식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물론 한국은 많이 하락을 했고 미국도 많이 하락했다, 지금 반 정도 반등을 한 상태인데 실적은 그만큼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빠지고 이럴 수 있지만 실적 추정치가 앞으로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주가는 또 빠질 거다라는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저는 되게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1927년부터 지난 95년 동안 미국의 주가, S&P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은 실적의 바닥보다 주가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은 선행했었던 적이 많고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 오래 진행됐던 시기는 실적이 오히려 고점이 주가의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하나씩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제일 심했던, 저희가 걱정 많이 하는 옛날에 예를 들어 대공황 시대, 요럴 때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대공황 시대에 주가가 1929년 말 요때쯤 고점을 딱 찍고 실적도 그때 고점을 찍습니다. 이때는 주가가 80%쯤 하락을 했는데 실적도 70%쯤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실적이랑 정확하게 연동이 되는 거죠. 2년 정도 주가가 내리빠지고 실적도 2년 정도 내리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심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시기에도 실적이 반등하기 전에 주가가 6개월, 한 6에서 9개월 사이에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던 시기에도 분명한 사실은 주가라는 거는 실적을 선행했다라는 거죠. 요거를 지금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렇게 선행했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제일 극심했던 사례니까 요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지금의 상황하고 한번 제가 맞춰 볼게요. 그러니까 맞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맞다고 치고 맞춰 볼게요. S&P 500의 저점, 현재까지의 저점은 6월 중순에 있었던 3,660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게 꼭 저점일지 아닐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현재까지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S&P가 4,150까지 500포인트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저점이었다고 일단 치면은, 옛날 사례로 봤을 때 6개월에서 9개월 주가가 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적의 저점은 올해 4분기거나 내년 1분기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계속 걱정하시는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에 올 거다, 내년에 올 거다, 계속 실적은 올해 내년까지 안 좋을 거다라는 말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 초까지의 사실은 실적 하락을 반영한 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의 의견에 조금 반대를 하시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생각을 반드시 갖고 논리를 갖고 계셔야 되냐면, 오케이, 한상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 만약에 6월에 주가가 바닥이 맞다면 실적은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바닥일 거다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의 바닥이 올해 4분기나 내년 초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 5월 정도부터 S&P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년 8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악화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폭은 다른데 대공황이라고 하는 시기에도 미국의 실적은 2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대공황보다 지금이 좋아 보이는 거는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1년 8개월 동안 실적이 빠질 거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시면 돼요. 그 근거가 있으시면 당연히 주가의 바닥은 조금 더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가의 저점하고 실적의 고점이 비슷했던 때를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심했던 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70년대
초반입니다. 물론 80년대 초반에도 그랬었는데 이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20%, 23, 4% 빠지고 끝났기 때문에 70년대 초반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72년에 미국에서 달러의 금퇴한을 정지하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유가 오르면서 인플레가 상당히 오랜 기간 3, 4년 지속이 됩니다. 우리는 폴 볼커 시대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심각했던 시기는 70년대 초반 요때였습니다. 유가가 5배가 올랐고요. 금 가격이 5배가 올랐습니다. 달러가 또 엄청 약세였고 이 기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져서 50%가 빠집니다. 웃긴 건 그 주가가 빠지는 기간에 EPS는 정말 지속적으로 올라요. 그리고 EPS가 딱 고점에서 꺾이려고 할 때 주가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비슷하게 옆으로 기고 그리고 EPS가 제대로 빠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되게 다르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가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빠질 때 실적이 올랐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 저는 물을 하루에 하나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슈퍼 가서 하루에 한두 개만 삽니다.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 않으니까. 근데 인플레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럼 일단 별로 썩지 않는 물건이니까 한 20개 사야지 하고 물을 미리 20개를 삽니다. 근데 인플레가 높았다가 앞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면 요 20개의 물을 다 먹을 동안에는 이제 추가로 물을 안 사는 거죠. 그럼 이제 회사들의 실적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인플레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이 20개의 재고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일 사면 비싸게 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았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적 좋으면 주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던 건 실적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주식을 팬 거거든요. 금리도 오르고 다른 게 오르니까. 그럴 때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온다는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히려 실적이 떨어질 때 그래서 주식을 샀던 건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장에 계신 많은 투자자들이 전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결국 주식을 팔았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높았다. 그래서 긴축한다. 요것 때문에 주식을 때렸던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식이 또 빠진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시장이 지금까지 주식을 팔았던 논리랑은 다른 거죠. 시장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식을 팼던 논리와 다른 방식으로는 안 하고 지금까지 주식을 팔았던 게 해소가 되면 오히려 주식을 좋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에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이거를 월마트의 실적하고 제가 연결을 좀 해서 볼게요. 월마트가 7월 말쯤인가 실적을 발표한 게 아니라 5, 6, 7월 분기의 가이던스를 10%쯤 낮췄습니다. 그날 주가가 작살이 났는데 월마트가 와 이러면 월마트까지 실적이 안 나오면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날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시장은 뭐냐면 월마트가 매출액 추정치 가이던스를 10% 낮췄다는 얘기는 100원에 팔던 물건을 90원에 팔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월마트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전부 다 고객에게 뿌렸던 역할을 했던 건데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던 건데 이제는 자기들이 그 가격을 다 뿌렸다가는 재고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할인해서 팔겠다라는 의미죠. 그게 전체 시장에 나쁠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니까. 그랬기 때문에 월마트가 그날 안 좋아서 걱정을 했던 것과 다르게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의 고점이 주가의 저점이었던 또 다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하나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기간에는 요 흐름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실적의 바닥보다 주가의 바닥이 뒤에 왔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다면 주식하기가 너무 쉬운 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실적이 돌아설 때 주식을 돌아서고 6개월 있다 사면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가 달랐냐면 이때도 주식이 20에서 25% 빠지고
잠깐 반등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실적 바닥 9개월 전에 이때는. 근데 왜 거기서 20%가 또 빠지냐면 엔론이 분식회계를 했던 겁니다. 엔론은 1990년대 말에 포브스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힐 정도로 전통 산업에서 혁신을 추구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훌륭했던 기업이 분식을 했다고 하니까 회계장부를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또 빠지다가 다시 또 좀 반등을 해요. 이거는 실적 바닥에 3개월 전에. 이때도 또 주식이 한번 또 무너지는데 월드컴에서 분식을 합니다. 그 당시 5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통신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장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20년이 넘게 지났고 훨씬 더 전산도 발달이 돼 있고 연결 기준으로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분식으로 인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는 항상 실적을 선행하거나 또는 주가의 저점이 실적의 고점이었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아주 단기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얘기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사실 주가가 지금 정확하게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S&P 기준으로 5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한 15% 정도 되고요. 나스닥은 지금 바닥에서 19%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요게 나가는 날이 8월 8일 월요일이 될 텐데 이틀 있다가 밤에 미국의 7월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지금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다들 기대가 크죠. 왜냐하면 그동안 유가가 많이 빠졌고 경기가 좀 안 좋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수요가 나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물가 지표가 꺾인다라고 다들 많이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물가 지표가 중요했던 올해를 보면은 물가 지표가 높을까 봐 걱정이 돼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물가 지표가 보통 반등의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물가 지표가 낮을 줄 알아서 그 전에 주가가 좀 괜찮았던 시기에는 꼭 거기서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요 나가는 날부터 한 하루 이틀 정도 만약에 제가 투자자분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 4천 밑이든 3,700이든 어디서 주식을 좀 있는 걸로 사셔가지고 주식 비중이 완전히 100%이신 분이라면 요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마 맨 처음인가 뭐 여기 하고 몇 번 있다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7대3을 선호하고요. 7 주식, 현금 3을 선호하고 이 3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 맞춰서 샀다가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면 3을 가져가는 이런 그림을 선호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4,000이라고 했더니 3,700 두 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만약에 30을 쓰신 분들이라면 30 중에 일부는 다시 현금으로 지금은 바꿔놓으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뭐 질문이나 의견이나 있으시면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